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이제는 정말 아무도 없어 지방 소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지방 소멸이란 단어가 유독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방에는 빈집이 늘어가고 있고 지방 경제에 큰 손인 외국인마저 빠져나가면 지방에는 돈이 돌지 않는다며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것처럼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죠.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토록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걸까요? 일단 지방 소멸이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방 소멸이란 말은 일본에서 시작된 용어입니다. 정확히는 2014년 출간된 일본의 정치인 마스다 히로야의 저서 지방 소멸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죠. 책에서 정의된 지방 소멸은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 도시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지방의 인구는 감소하고 쇠퇴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식으로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한국과 똑같은 상황이죠. 아니, 한국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 소멸의 원인으로 인구가 도쿄 한 곳으로만 집중되는 극점 사회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저출산 현상을 꼽았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저출산은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심각하죠. 단순 수치로만 한번 보시죠. 일본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30.12%인 반면 한국은 50.24%로 월등히 높습니다. 출산율은 0.78명으로 말할 필요도 없이 전 세계에서 1등 수준이죠. 낮은 순으로요. 또한 2020년부터 한국 사회는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서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인 2,582만 명을 추월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2명 중 1명이 수도권에 산다는 말이죠. 마스다 히로야는 20세에서 39세 젊은 가임기 여성 인구의 감소를 지방 소멸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이 이에 착안하여 지방 소멸 위험 지수를 처음으로 개발하고 위기 지역들을 도출했죠. 지방 소멸 위험 지수는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 대비 20에서 39세 여성 인구수로 정의되는데 이 값이 1.0 이하일 때, 다시 말해 여성 인구가 고령 인구보다 적은 상황일 때 해당 지역은 인구학적 쇠퇴 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지수가 0.5 미만으로 젊은 여성 인구가 고령 인구의 절반 미만인 지역의 경우 극적인 전환의 계기가 없다면 소멸 위험이 큰, 까놓고 말하면 소멸 단계인 것이죠. 2022년 3월 기준 0.5 미만인 소멸 위험 지역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절반이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지방 소멸이 지방 소도시만의 골칫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수도권 대도시들도 대체로 인구 정치와 감소 문제를 겪으면서 쇠퇴하고 있죠. 일례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부산의 경우 읍면동 205곳 중 99곳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같이 큰 광역시도 지방 소멸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는 것이죠. 지방 대도시가 가지는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지방 대도시가 제대로 굴러가야지 주변 위성 도시들은 물론 인근 중소도시, 농촌 지역이 일정 수준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방 소멸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겠는데 원인이 뭘까요? 앞에 이야기를 쭉 들으셨다면 예상이 가실 겁니다.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이동이죠. 애를 안 낳겠다는 건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추세이죠. 저출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이 너무 산으로 가니 채널에 한국이 사라진다 초저출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권 집중 이동은 20대가 중심이죠. 좀 많이 몰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2021년 기준 20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인구 1367만 명 가운데 55%에 달하는 745만 8천여 명이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죠. 20대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는 대학 진학과 구직 활동 때문입니다. 가고 싶은 대학과 일자리가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 청년들로서는 달리 선택지가 없죠. 지방에도 찾아보면 일자리가 많지 않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몰려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도 공시대상 대기업 71개 중 62개의 본사는 수도권으로 집계되었죠. 200대 기업 중 144곳은 서울에 있고 1000대 기업 가운데 743개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창업도 수도권에서 활발했습니다. 2019년 기준 전국에서 128만 5259개의 기업이 생겼는데 그중 55%인 70만 3690개가 수도권에서 만들어졌을 정도이죠. 지금도 수치가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거기다 지방의 기업들도 조금 성장했다면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인력, 그 중에서도 고급 인력과 다른 기업과의 협업 문제 때문이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기회, 교육 기회, 문화생활의 기회까지 쏠리면서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은 선택이 아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방에서는 청년들을 붙잡아둘 구실,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고요. 세금 감면이나 창업지원금 같은 정책을 내는 지방이 있기는 하지만 서울의 메리트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서울 집값이 비싸다 하지만 사람들은 서울에 떠나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반의 반값만 내도 훨씬 더 좋고 넓은 집이 지방에 많은데도 말이죠.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교육 때문에, 직장이 있다면 커리어 때문에, 문화생활 삶의 질 편의성 때문에 이유는 많습니다. 한때 한국에도 귀농의 바람이 분 적이 있죠. 지금 현실을 보면 대부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리하자면 한번 수도권으로 들어온 인구는 다시 빠져나가지 않고, 지방에서는 안 그래도 저출산인데 출산에 가장 주가 되는 청년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일하고 아이를 낳는 청년 인구가 줄어드니 세수가 적게 거쳐서 뭘 하기도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뜻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 심각한 건 알겠는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난 서울에 살고 있고 지방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문제 같은데 답은 큰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도미노처럼 말이죠. 지방 소멸이 더 진행되면 소멸지역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붕괴가 시작됩니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 음식, 숙박업, 유통업 등 지역의 상권이 붕괴할 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지역경제가 위태로워지니까요. 세금 낼 사람은 없는데 고령자만 늘어난다는 것은 재정의 악화로 이어지죠. 재정의 악화는 평균적인 복지와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게 만듭니다. 거기다 모든 시설과 인프라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죠. 청년에게는 더더욱 탈출해야 할 도시가 되는 겁니다. 폐교되는 학교가 늘어나고 공공인프라가 축소되고 세수가 줄어드니 개인이 부담할 세금이 증가하겠죠. 복지를 중앙정부에서 해결하면 될 문제 아닌가? 맞는 말이기는 한데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지역 공동체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면 결과적으로 다시 지역의 인구를 유출시키는 악순환이 되죠. 제일 처음에 나왔던 말처럼 지방 소멸 다음 단계는 이제는 정말 아무도 없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유출된 인구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수도권이죠.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 수도권은 좋은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경쟁자가 많아진다는 뜻이니 결코 좋을 수만은 없죠. 1차적으로 취업이 어려워집니다. 거기다 땅과 집은 한정적인데 사람은 물밀듯이 밀려드니 주택시장이 악화되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겠죠. 이렇게 어려워진 취업과 과열된 주택시장은 다시 한번 비혼, 만원 저출생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인구 밀도와 출생률은 역의 관계이죠. 지금도 출산율, 집값, 수도권 집중, 고령화로 인한 세금을 걱정하고 있는데 지방 소멸을 그냥 놔둔다면 지금보다 더 낮은 출산율, 더 높은 집값, 수도권에 더 많은 인구, 더 심각한 고령화를 마주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결법은 있냐고요? 원인이 저출산과 수도 집중 현상이고 결과도 더 심한 저출산과 더 심한 수도 집중 현상이니 저출산과 수도 집중 현상을 해결하는 게 해결법입니다. 글쎄요, 이게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가끔 댓글에 장난처럼 이때까지 한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이 달리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천재적인 정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지방 소멸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